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건강검진 통계연보에 따르면요. 일반 건강검진에서 2차 재검을 받는 경우가 당뇨병과 고혈압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요. 2011년 대비 무려 9.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증가세를 간과할 수만은 없겠죠. 특히나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는 치료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당뇨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력이나 치료 경험담 또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놓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당뇨병 하면 합병증이 가장 무섭다 이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합병증이 실제로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병증 중에서도 좀 심각한 상황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이 나가고 있는 자료 화면이 바로 합병증의 경우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사진만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께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시면서 이런 경우를 좀 종종 보셨죠? 그렇죠. 다리 절단하게 되고 신장도 나빠지고 눈도 나빠져가지고 아주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한 가지 근데 재밌는 건 그분들이 저 당뇨병에서 잘 알고 초기부터 그 합병증 예방하고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뇨 치료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식이요법부터 시작해서 뭐 먹약 치료도 있고 인신 주사 치료가 있는데 이런 방송 통해서 환자들이 잘 알아가지고 치료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당뇨병은 어떤 병이길래 이 합병증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지 당뇨병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당뇨병은 아주 심각한 병이죠.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건데 바로 전는 것은 이제 다리 절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당뇨 치료 잘하려면 병은 항시 적을 알아야 되니까 당뇨병 원인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뇨병 원인은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췌장에 문제 생긴 건데 정상 췌장은 저렇게 인슐린 만드는 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뇨병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췌장의 현미경 사진 보면은 오른쪽 편처럼 저렇게 췌장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당뇨 환자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일단 이렇게 췌장이 망가져 적게 나온 것이 당뇨병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좀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 나눈 합병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병증은 왜 오는 걸까요? 온몸에 다 합병증 오는데요. 합병증 오는 이유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한번 저 그림 보시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죠.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즉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음식이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첫째 소화기관에서 소화가 돼서 음식이 잘게 쪼개져서 포도당 또 아미노산 이런 걸 밖에서 피 속에 들어오게 되죠. 포도당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힘되고 살이 되려면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몸 세포 들어가는데 그것이 인슐린 한 일인데 아까 바로 전에 사진처럼 당뇨병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 안 나오게 되죠. 즉 동화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인슐린 동화작용이니까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되지 않죠. 흡수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힘이 많이 빠지게 되고 더 급기야는 옆에 있는 살을 녹여가지고 대신 포도당을 사용하니까 살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합병증 오는 거죠. 파괴되니까 눈 멀고 콩팥 나빠지고 심장 나빠지고 신경도 나빠지고 온몸에 합병증 오게 되는 원인이 바로 우리 세포의 영양 부족이에요. 그 영양 부족은 췌장에 나는 인슐린 부족해서 동화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 못하게 생기는 겁니다. 네, 당뇨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가 우리 몸 전체로 구석구석 오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합병증이 어떻게 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금방처럼 세포의 에너지가 밥은 먹었지만 세포 사용하지 못하는 게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혈당도 높아지고 증사라서 온몸이 짜부러지는 거죠.
그 오몬이 다 망가지니까 그림 보시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증 와서 실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심장에 대한 혈관도 막혀지니까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오게 되고 신장도 요독증이 와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자율신경 장애로 발기부전도 오게 되고 당뇨병 오모의 세포가 모두 다 나빠지는 거. 합병증으로 오모에 다 합병 오는 병이죠.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합병증에 관한 자료를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사실 모든 당뇨 환자들이 이런 합병증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잘 알고 우리 몸이 좀 나빠졌지만은 원인을 잘 알고 원인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또 원인을 없애는 치료를 하면은 그런 합병증 안 오겠죠. 그래서 정말 당뇨 환자들이 당뇨 치료하는데 잘 이해하고 본인이 잘 치료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당뇨병 잘 알고 잘 치료하면은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합병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 학술대회나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뇨병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치료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뭐 당뇨 치료법은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뭐 혈당이 안 올라가게 혈당 안 올리는 거에서 식이요법에서 영양을 제한한다든가 운동한다든가 먹는 약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까 많은 논문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효과도 보면은 그 인공췌장기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췌장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그 기계를 췌장과 똑같이 있는 기계를 다는 거죠. 이거는 뭐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 바늘이 피어 꽂혀 있습니다. 그냥 시술도 아니고 하는데 뭐 한 1, 2분도 안 걸리죠. 자기가 할 수 있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인슐린 들어가는 방법은 정상 췌장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나오게 돼요. 정상인데 당뇨병은 빨간 것처럼 조금밖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췌장 치료는 그렇다면 췌장과 똑같이 일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자기 췌장과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고스탄 레벨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인공췌장에 이렇게 치료해야 되면은 환자를 해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인공췌장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 기능이 회복한다는 것이 많은 전 세계 의사들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 회복하니까 인공췌장 들어간 인슐린은 전혀 줄일 수밖에 없죠. 계속 줄여가지고 나는 관해 치료가 보는 상태까지 되는 레포트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서 우리 췌장이 회복한다는 것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가니까 인슐린 사용량도 줄어들고 그 기간 아무 사용을 안 해도 상태, 아무 치료는 그래도 혈당이 잘 저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공췌장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치료법들은 높아진 혈당을 낮춰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면 교수님, 어느 한쪽에 좀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혈당만 낮춘다고 그래서 당뇨병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가, 세포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혈당 낮춘다고 공급되는 건 아니죠. 고혈당이 당병의 증상적인 중요한 증상이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냥 결과로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 문제가 뭐냐면 치료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먹는 약을 치료할 적에는 이렇게 췌장 기능이 1년에 4% 감소합니다. 이것은 유나이티드 킹덤 프로스펙트 다이버스 스타디라고 세계적 아주 유명한 여러 기관에서 같이 공동한 멀티센터 다기관 연구로서 세계적으로 발표돼서 상당히 놀라게 했죠. 왜냐하면 먹는 약 먹는데 좋아지니까 췌장이 좀 나빠지니까 몸은 점점 나빠질 수가 있죠. 이 환자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제 먹는 약을 치료할 적에는 췌장 기능이 점점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만 인슐린이 적게 나니까 인슐린이 적어지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3년, 6년, 9년, 12년, 15년, 이게 수천 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면은 당화혈색소는 혈당치의 평균치를 말하는데 그것이 7% 시작해서 9%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실제로 정상 당화혈색소는 6.2% 정도 되는데 치료한다면서 점점 악화된다. 점점 더 악화돼서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이 되는
갖고 있어서 상당히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표가 7% 이내하고 6.2% 이내로 해야지 합병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혈액속의 당이 높다는 건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는 그런 의미에서 당뇨병의 근본 원인인 췌장의 기능을 보완시켜준다는 데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을 증명하는 실제 사례들이 또 있다고요. 예. 세계장 미국 당국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인슐린펌프 친환 의사들도 췌장기를 회복한다고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보시면은, 이 환자는, 56세 여자 환자로서 5개월간 멍약을 투자했는데, 아니야, 나는 정말 더 좋은 치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고, 인슐린펌프를 치료했더니, 인슐린펌프, 인공치료 같은 말입니다. 했더니 5개월 만에 아무 증상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치료 안 하게 됐죠. 지금 당알수 7.9부터 시작해가지고 6.5% 유지했는데 한 5개월 만에 인슐린펌프도 떼고 아무 치료도 안 하는데 당알수 6.5, 6.7, 6.5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중요한 건데 원인이니까요. 조금 나오다가 인공췌장이 5개월 후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나온 양이 많이 증가했다는 게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점점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 인공체가 들어가 인슐린이 줄어들어서 32단위에서 16단위 제로까지 떨어져서 아무 치료도 안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네, 앞서 보신 사례는 결과가 좋아진 사례들이고요.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당뇨가 오래되면 반드시 합병증이 온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당뇨병 판정을 받은 지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뚜렷한 합병증 없이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참을 수 없는 갈증에 여기저기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면 당신의 건강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증거일 수 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고생을 했다는 장순희 씨. 그녀의 당뇨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장순희 씨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한창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당시 엄청난 물을 마셨다는 그녀. 하지만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몸의 이상 증상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20년 전이니까 언제라고 해야 돼? 나 아직 계산도 잘 모르겠다. 처음에는 병원에 가도 몰랐지. 막 물이 먹고 싶고 그래서 물을 하여튼 양동이를 하나 먹어도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해갖고 먹어도 이 갈증이 나는 거야 지금까지. 막 다리가 말도 못해요. 전에 이래갖고. 의심스러운 증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피부에 이상 변화가 생겨 병원을 찾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몸에 또 증상이 어떻게 하냐면 온몸이 두드러기가 나요. 두드러기요? 그것도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당뇨 초기라는데 그래서 또 백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갔는데 분명히 피 검사도 했을 텐데 당뇨라 소리를 안 해서 또 마음 푹 났지 이제.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진단을 받지 않았던 터라 당뇨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몇 년을 방치하는 바람에 심각해진 당뇨 증세. 이제 눈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눈이. 예. 그래서 그게 나는 왜 그런 거야 노안인가 했더니 합병증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막 이렇게 피가 한번 터졌어요. 피가.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병원에 갔더니 당뇨에서 오는 거라고.
그런데 70을 바라보는 장순희 씨의 현재 모습에선 아무리 봐도 오랜 질병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 아예 나 못 쳐. 피아노도 치시네요. 잘 못 쳐. 이걸 하실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옛날에 꿈도 못 꿨지. 지금 건강하니까 하시는 거지. 의욕이 생기니까 이제. 장순희 씨가 건강과 함께 활기를 되찾게 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건 바로 인공췌장기.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이후론 정상 혈당을 되찾은 건 물론 그 흔한 손발저림 하나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120이요? 22. 많이 올랐다고. 많이 올랐어요? 90 막 그리 나오는데. 점심을 2시에 먹었어. 아, 늦게 드셨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거의 정상이네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살지. 새벽에는 뭐 80, 70 보통. 아, 그렇게 나와요? 건강을 되찾은 이후론 모든 곳에 열정적이 되었다는 장순희 씨. 때문에 당뇨로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로 힘겨워하는 지인들을 보면 늘 안타깝다고 합니다. 동네 주위에도 보면은 막 저혈당 와서 대학병만 좋은 줄 알아요. 큰데 뭐 병원 말하기는 그러는데 큰 데만 좋은 데로 가서 뭐 일주일 입원하고 뭐 몇백만 원 깨먹고 나오고 그래. 근데 병원에서는 안 먹이잖아요. 소식을 해보니 그럼 당은 안 올라요. 그래서 저혈당 오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데라고 가면은 막 보름이나 입원하고 뭐 2, 300씩 쓰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말을 듣고 이제 내가 이제 소개를 하고 많이 제가 또 한 번 오해를 받아서 실명을 해서 이름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한 건 하나 해주면 얼마. 그래서 아이고, 그래 해도 나는 또 그래요. 이야기를 해요. 한번 해보라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법. 모든 당뇨 환자들이 자신처럼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그녀의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네, 당뇨 판정받은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 흔한 손발 저림도 없이 좀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분의 경우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가 이런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이제 가장 큰 걱정이 합병증 많이 올까 봐 걱정이죠. 합병증은 정말 많이 몸이 여러 군데가 파괴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연구라는 DCCT 연구입니다.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 Trial이라고 당뇨 조절과 합병 연구인데요. 1440명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 10년간 기존의 치료 방법하고 또 인슐린 펌프 치료 방법으로 둘로 갈라서 해봤더니 적극적 인슐린 치료 방법이죠. 해봤더니 혈당이 떨어지고 그래서 10년 있다 보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혈당이 높았거든요. 당할수 높았는데 기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슐린 치료 방법이 10년 후에는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63%, 54%, 60% 감소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정말 이제 당뇨병 합병도 많이 예방할 수 있구나.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구나. 인슐린 치료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많은 의사들도 인슐린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방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이미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합병증은 있다고 그래서 한 10% 합병증, 그럴까요? 20%, 50%. 그러니까 종류가 그러니까 질적으로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좀 합병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적극적으로 하면은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회복하게 되죠. 그 유명한 것이 한국 당뇨병의 족구 환자에 대한 인공체제 효과 이 연구가 발표됐는데요. 이때 보면 당뇨병으로 여러분이 치료하다가 혈당이 높고 그러니까 신경도 나빠지고 혈압이 높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리가 개조 와서 다리 절단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43명이 된대요. 보았더니 어떻겠습니까? 혈당치가 283, 275, 360, 1019 정도 높았죠. 그러나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 2주에는 137, 130 상당히 거의 정상화 됐죠.
이렇게 이제 혈당을 정상하니까 전에 비해서 혈당 정상하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리를 이제 큰 다리를 절단하는 것은 굉장히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21%, 그다음에 65.4% 다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아직 잘 안 하고 병원마다 다 다르거든요. 안 하는 경우에는 65.4% 다리를 절단했다 그러고 또 한 병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데 56.8% 절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발표가 있고요. 인공치장기 치료하면은 21%가 다리 절단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큰 다리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암풀편없이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것이 21%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슐린펌프 달면은 있던 합병증도 많이 회복하고 건강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를 과연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적절한 시기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뇨병은 이제 원인적 치료를 해야지 원인이 없어져야지 몸도 건강해지고 세포도 건강해지고 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시기가 빨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왜 이전의 방법으로는 혈당이 높으니까 췌장에 무리도 가고 우리 몸도 합병증 많이 오니까요. 이게 유명한 미국 MMR이라고 당뇨병에 관계되는 유명한 학술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1년 이내 온 사람의 경우에는 약 한 64% 정도. 그다음 5년 동안 인슐린 인공치장기 치료 안 하고 먹약 먹고 이랬던 경우에는 약 한 반수 48%. 그다음 6년 10년이면은 36명 중에 12명이 났고요. 10년, 15년 되면 10명 중에 2명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일정 올수록 췌장이 상당히 살아있으니까 인공췌장기로 잘 회복해가지고, 완전히 치료를 안 해도 되는, 보통 밥 먹고 건강해지는 율이 이렇게, 당뇨병을 초기 때 인슐린펌프 치료할수록 훨씬 높다는 걸 알려줘서, 최근에, 가벼운, 당뇨병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초기 때부터 치료하면 잘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이게 인슐린 나오는 양인데, 맨 꼭대기는 병력이 1년 이내, 얼마 당뇨 안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는 1년 5년 사이고,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 맨 끝에 10년 이상 된 환자들에 대해서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 나눠봤더니 인공체장 치료했는데, 같은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 온 사람은 급격히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량이 증가하고 또 중간은 중간이죠. 맨 밑바닥에 10년 이상 된 사람은 인슐린펌프 치료해도 췌장에서 인슐린 만들어내는 것이 증가하지 꼭 조금밖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하려면 좋은 치료를 일찍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나의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도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뒷번호 3547님입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는 한 번 시작하면 다 낫기 전까지는 계속 떼지 않고 생활하는 건가요?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지,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인공췌장기 치료 24시간 달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또 그러다 보면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큰 불편은 없고요. 단지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죠. 기계를 사용하는 거고 왜 그 기계에 인슐린 왜 들어가야 되는지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결과가 좋아서 치료도 안 하게 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부작용을 하면은 피부에다가 주사 바늘 꽂아놨으니까 아주 간혹 가다가 위상상이 좋지 않으면은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 치료하면 잘 낫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슐린펌프 치료하려면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죠. 당뇨병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환자 본인 스스로가 잘 아는 것이 올바른 치료법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최수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생활 습관이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날씨 추워졌다고 웅크리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실내에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